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제 사업 얘기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그러니까 제가 25살 때부터 이 로스팅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제가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로스팅 사업 하나에만 올인한 거는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에 조금씩 발을 담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사업들 중에는 정말 돈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접은 경우들도 있는데, 반면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월에 수백만 원의 순수익을 얻으면서도 그 사업을 접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접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진행해 본 사업은 바로 카페 사업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카페 사업은 잘 안 됐습니다. 우선 제가 카페를 왜 하게 됐냐면요, 제가 카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카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9평짜리 상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사를 하려고 했던 공간은 평수는 20평에서 25평, 그리고 월세는 한 최대 150만 원 여기까지를 알아보고 찾고 있었는데,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매물을 찾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드는 건물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 공간의 평수는 50평이었고요. 보증금은 3천, 월세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매물보다 훨씬 더 예산이 오버되는 그런 매물이었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건물에 너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다 초과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50평 공간이니까 반으로 쪼개가지고 절반은 카페를 하고 절반은 로스팅 룸으로 쓰면은 이거 일석이조이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사실 주변에 반대도 좀 많았었는데 제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카페를 차렸는데, 우리가 보통 카페를 한다고 하면은 뭐 상권 분석, 메뉴 개발, 인테리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정말 1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페 상권이라고 하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차리는 게 정상인데, 저는 로스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또 적은 곳에 카페를 차렸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 개발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저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그리고 바닐라 라떼는 있었어요. 이게 끝이었고요. 빵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찾아와도 사실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죠. 지금에 와서의 저희 매출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은 보통 월에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목표했던 월세의 절반이라도 벌자는 커녕 인건비 들어간 거, 인테리어 비용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제가 이 카페 일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카페 일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카페에서 발생되는 마이너스를 이 로스팅에서 다 메꾸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로스팅 사업은 계속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잘 성장하는 이 로스팅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카페는 또 카페 나름대로 문을 계속 열어야 되니까 오히려 로스팅 쪽에 시간을 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플러스를 못 잡는 이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그냥 카페는 과감하게 단칼에 지금에 와서 다시 카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지만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진행해봤던 사업은 바로 로스팅 교육 사업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가리킨다는 행위를 좀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최소한 제 적성에는 잘 맞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로스팅 교육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면은, 사실 제가 로스팅 교육 사업합니다 이렇게 모집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연기 교육생인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로스팅 교육을 조금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누군가를 교육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로스팅 교육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알겠다, 그러면은 비용이 이 정도 나올 건데 괜찮겠냐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 로스팅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힘들게 얻은 이 로스팅 지식을 누구에게 공유한다는 행위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로스팅 교육을 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꼭 가지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비용이 조금 컸어요. 그게 바로 기스 NW1이었는데, 제가 구매를 할 때 이게 3,800만 원의 별도였거든요. 이 로스터기 기계값의 한 절반이라도 뽑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로스팅 교육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연기 수강생부터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여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로스팅 교육의 단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가지고 실제 기스 NW1의 기계값의 거의 대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로스팅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됐는데, 결국 이 로스팅 사업도 그냥 단칼에 날려보냈습니다. 왜 로스팅 교육을 접었냐고 하면은, 일단은 기계값을 다 뽑고 나니까 굳이 내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흥미도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들었던 게, 과연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식이 정말 진리에 가깝게 완벽한 정보였을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점은 공통적인데, 제가 로스팅 교육을 하면서 이 시간을 여기에 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 쏟아 부은 만큼 본업인 로스팅 사업에 또 집중을 못한다는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로스팅 교육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했던 부가 사업은 가장 최근에 했었는데요. 바로 커피 머신 납품 사업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정수기, 제빙기, 냉장고, 자동 템핑기 뭐 다 팔아봤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왜 진행하게 됐냐면요, 사실 이 사업이 저한테 꽤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저희 공장에서 원두 납품 관련 상담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요. 정말 바쁠 때는 한 달에 막 한 50건에서 70건 정도 납품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아직 집기를 구매하기 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 사람들이 필요한 에스프레소 머신과 집기들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좀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굉장히 너무 과스펙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저스펙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그라인더에 대해서 조금 박식하거든요. 제가 거의 안 써본 그라인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라인더를 많이 써봤어요. 내가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머신 상담도 하고 이 머신을 직접 판매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에스프레소 머신 총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할 테니까 설치 및 AS는 총판에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미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의 모의 훈련을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정식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이거를 좀 터트리려고 했었는데, 이 터트리기 전에 그냥 사업을 빠르게 또 단칼에 정리했습니다. 커피 머신 사업은 제가 왜 정리했을까요? 이게 돈이 안 됐을까요? 제가 이 모의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커피 머신이랑 다양한 집기류들을 판매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한 달 동안 벌었던 순수익이 한 3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터트리기 전에 이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용적인 부분은 굉장히 쏠쏠했었죠. 이 사업을 딱 접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사실 이 로스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저만의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한다는 거에 대한 정말 뿌듯함이 있었는데,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 판매한다는 거는 그런 게 없죠.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기계예요. 누구에게나 사도 다 똑같은 기계예요. 뭐 이거를 누가 더 잘 추천해주고 그리고 또 누가 잘 고쳐주냐, 이런 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고치는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머신을 팔 때 그런 큰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다 최저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최저가 경쟁이라는 게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매일매일 최저가가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좋은 가치를 비싸게 파는 거는 잘 할 수 있었지만은 똑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팔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업을 접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통 납품 상담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원두를 추천할지 이 부분을 정말 집중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머신을 팔지, 어떤 머신을 팔면 나에게 더 큰 수익이 돌아올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진짜 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접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사업을 접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마다 이런 제 본업인 로스팅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외부적인 사업들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현재는 이렇게 로스팅 파트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선택이 맞았을까에 대한 거를 그냥 단순히 수익률로 따져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런 부가 사업에서 올 수 있는 수익률보다는 제가 이 로스팅 파트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끌어올려 놓은 수익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먼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한우물만 파는 게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잘 알맞게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영상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